안녕하세요. 임수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소통 강의 의뢰 오는 것 중에서 딱 테마를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거냐면요.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 세대 간의 소통을, 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한다. 라는 말씀들을 의뢰하실 때 자주 이렇게 하시는데요.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기업이 많죠. 그쵸? 근데 뭐 꼭 세대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세대 사이여서도 갈등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굳이 이제 이 세대 차이라고 딱 이렇게 구분을 딱 시켜 놓으니까 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세대 차이라고 느끼는 그 세대,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들을 이해하는 건 두 번째고, 일단 그 세대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먼저 한번 좀 아시고 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기성 세대들은 서로가 너무 뭐 잘 아실 텐데, 새롭게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굉장히 간단한 것을 원하고, 그리고 스피드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빠르죠. 간단하면서도 빠른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그런 환경, 그런 시대에서 오랫동안 살았죠. 지금까지 뭐 자기들이 살아온 세월을 기준으로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이 사회,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5G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도 빨랐는데 더 빠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 택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배송 배달해주는 곳도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새벽 배송까지 나왔잖아요. 굉장히 이 속도에.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런 세상에,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조금 배우지 못했고 익숙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 다시 얘기하면 좀 인내하는 거.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반면에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부터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차이점을 좀 보면, 다른 것이 뭐냐면, 기성세대 분들은 예전에 드라마를 보실 때, 본인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을 기다려야 했고, 아니면 재방송 날짜를 기다려야 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성세대이신 여러분들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보고 싶은 게 있다. 봤던 거 그거 좋아서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실 필요 있으세요? 어떻게 하죠? 바로 우리는 인터넷, 그런 앱들, 아니면 TV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지금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화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아오다 보니까 조금 다소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필요하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훈련되지 않은 거다라고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재미를 추구합니다. 왜 재미를 추구하냐?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욜로족이 말이 되느냐? 기성세대가 얘기하죠. 욜로 그러는데 욜로 따지다가 골로 갈 수도 있다. 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욜로를 자기들이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의 재미와 행복을 느끼겠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들이 느낄 때는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20대 친구들, 30대 초반 친구들이 어디로 많이 몰리는지 아세요? 기업보다 공무원 시험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요? 대학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렵게 취업을 하는 걸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해서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성장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구조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성장이 빨리빨리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그들은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언제 내가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내 집 장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악착같이 지금 행복하지도 않게 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나는 지금 즐기면서 살겠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지금 이 시대 흐름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나름 터득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그 어쩌면 변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요즘 것들이 참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어쩌면 변한 것은 세대가 변한 게 아니라 시대 흐름이 변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상대, 그 나랑 조금 다른 문화에 있는 그 상대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있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렇게 적응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런 거죠. 지금 자기들의 이 주어진 조건, 사회, 뭐 환경이 어떻습니까? 저성장 시대인데다가 고용은 불안해요. 근데 좋은 게 있다면 뭐죠?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그런 시대에서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시간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 간단하게 빨리빨리, 그리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현재를 위해서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특징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특징이 이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또 그들이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점심을 먹고 나면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게리카노를 알고 계십니까? 회계하러 갈까요? 회계리카노 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지금 신세대이신 거고 이 말을 이해 못하시면 구세대이신 거예요. 그냥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점심 때 나한테 고칼로리를 먹어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 고칼로리를 먹어준 나한테 회개한다라는 뜻으로 칼로리가 낮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러 가자라는 뜻으로 회계리카노 하시죠? 아니면 회계하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떻게 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 기성세대가 이 얘기를 듣고서 헐 어이없네. 그냥 커피면 커피지 뭔 회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밀레니얼 세대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쓰는 언어를 부정하시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과 소통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과 소통하고 싶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는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많이 아시는 것 중에 먹방, 병맛, 뭐 개드립, 드립력 이런 거 아십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풀 버전으로 다 이렇게 풀어서 썼던 것들을 인정이라는 말조차 이응, 지읒 이런 형태로 줄여서 이렇게 쓰는 형태가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과거에 우리가 썼던 말보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들을 줄여서 쓰고 심지어 신조어들도 있더라는 것을 또 아시면 또 그들이 또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지 않으세요? 요즘 이렇게 쓰는 문화가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짧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나쁘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이런 조건 속에서 자기들이 나름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터득 방법이라고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기성세대인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가 그 기성세대 분들이 하시는 말,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러시잖아요. 그 나 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삶의 기준 때,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할 때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적용을 자꾸만 시키려고 하시니까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직장 생활하시고 살아오셨을 때랑 지금은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조율하려고 해야지 이 과거의 것을 이렇게 많이 변화된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입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마찰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2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월급 중에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10만 원의 이자가 붙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율이 10%대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월급 받아서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습니까? 거의 뭐 제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거부터도 벌써 다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적금만 잘 넣어도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결과물을 만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벌써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들을 부정하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다 라고 조금 알아가시는 단계를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그들을 바라보는 이렇게 나의 시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편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